이재명 지지율 드디어 30%대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선에 걸렸다. 이건 제가 진짜 처음부터 굉장히 기다리던 수치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이다. 제가 거의 방송 시간마다 하고 있죠. 이재명 지지율 처음에 60 몇 %까지 갔다. 그런데 50%, 40%까지 떨어지는데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30%대 지금 바로 30%대를 발 아래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가 약간 다르지만 ARS 조사가 더 정확하니까 ARS 조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RS 조사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나마 이 추세를 보면은 현재 민심과 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17일 이후 마치 이재명의 운명을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오늘이 딱 이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D-1주일 딱 되는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결정이 됩니다. 딱 D-1주일 되는 오늘 여론조사가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좌편향적인 결과를 많이 내놓는 리얼미터 ARS 조사죠. 그 다음에 김어준의 꽃 2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어준의 꽃은 ARS 조사도 따로 하고 전화면접은 조사도 따로 하죠. 일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은 이 조사 결과 보고 아마 쇼크 받았을 겁니다. 예, 좌편향적인 결과를 많이 내놓는 리얼미터가 4주 연속 이재명 지지율 추락했다. 4주 연속. 이거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이제 4주 연속 추락을 했는데 잘 보시면은 아마 다음 주 되면은 30%도 후반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4주 연속 하락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40%대 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중반에서 초반. 43.3%로 집계가 됐는데 43.3%. 그런데 리얼미터가 이 조사를 4일, 5일, 6일, 7일 나흘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일 금요일 날 한 조사는 그날 하루 거를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 41.2%, 41% 반올림하면 41%. 이게 오늘 나온 지지율 43.3%가 일주일 사이에 2.6%포인트가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41.2에서 2.6% 내려앉으면은 30%대 그냥 가는 거죠. 30%대하고 4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야기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면은 사법부가 움직일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30% 지지율까지 내려가고 거기다가 이 당권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좌파의 한 축이 두 개의 축 중에서 한 축이 완전히 이재명과 대립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지율 30%로 떨어지면은 법원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조희대 지금 탄핵한다고 또다시 난리인데 그 법원이 움직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을 항상 제가 눈여겨보고 계속 30%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습니다. 30%대 초읽기. 이건 탄핵선이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높아져서 53.0. 그러니까 긍정대 부정이 43.3 대 53.0. 어느덧 대도 크로스가 일어난 지 오래됐고 부정평가가 더 앞서는 지금은 리얼미터 좌편향적인 조사를 내놓는 이 기관에서도 부정평가가 10%포인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원인이야 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지 다 아실 겁니다. 기존에 악재들이 있었죠. 뭐 코스피, 열띠는 코스피, 물가, 그리고 부동산 대란. 여기다가 이재명 공소 취소 하려고 하다가 또 그거 안 되니까는 공소 기각 하려고 자기 죄 없애려고 하는 거. 여기다가 주말 사이에 또 그 이재명이 11월 동안
외국 갔다 와서 그 이후 지금까지 세금 폭탄 때려줬죠. 세금 폭탄. 그리고 육사가 쿠데타를 해서 없애버리겠다. 육사 생도들을 예비 무슨 뭐 쿠데타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고, 그 졸업한 수만 명의 우리나라를 지켜온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일거에 명예를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거 보수 전체에 대한 저는 명예 실추도 된다고 봅니다. 육사 같은 곳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나라를 지키는,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는 그 보수의 그 대명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2030을 비롯해서 완전히 이재명에게서 돌리는, 이재명에게서 기재를 완전히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지지율이 더 낮아졌다. 처음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 지지율이 43.3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44.6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좌파가 반쪽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쪽은 이재명 지지 안 하는 그쪽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는 가장 치명상이 될 수가 있는데, 김어준이 운영하는 꽃, 여기서도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ARS 조사에서는 지난주에 최저치를 찍었는데 이번 주에도 좀 비슷한 47.1%, 여기도 40%대. 이 김어준 조사에서도 40%대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51.7%로 더 많고, 다만 이거는 ARS 조사고 전화면접원 조사도 같이 하죠. 김어준 쪽에서는.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무슨 뭐 53.8%가 나왔다고 하는데, 53.8% 이 수치를 믿지 못하죠. 그렇지만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 전화면접 설문 기준 최저치를 갱신했다. 김어준의 꽃에서 ARS 조사에서 가장 낮게 최저치를 기록한 건 지지난주가 나왔고, 이제 이번 주 오늘 조사 발표한 거는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김어준의 꽃에서조차도. 그리고 이 국정, 긍정, 부정 평가도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데도크로스는 이제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그래도 53.8%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화면접원 조사에서. 이것도 그런 다음 주에는 한 2.8%, 3.3% 정도가 빠지면은 또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도 4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니, 김어준이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를 불러놓고 대담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얼미터에서 최저치가 나온 날, 꽃에서 최저치가 나온 날, 김어준이 운영하는 꽃, 그 김어준하고 또 리얼미터 대표 이택수 대표가 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어준하고 이택수 두 사람은 중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자주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합을 맞추는데,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윤중중학교 동기동창으로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그렇다 치고 두 사람이 계속 여론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왜곡을 하는, 호도를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주고받죠. 그런데 오늘은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는, 이재명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조털내유, 그러니까는 김어준은 털보, 문조털, 김어준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중립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도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김민석도 초대하고 송영기도 초대하고 정청래도 초대하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정청래 쪽에 가 있죠. 정청래가 당권을 잡아야지 자기가 좀 더
이체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뭐 그것이 직접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진 않았을지라도 꽃에서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똑같이 최저치가 나온 날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못 쫓아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김어준을 맨날 하는 이야기가 코어 지지층에서 이탈을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바로 유시민이 분류했던 A그룹 좌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내로는 이 A그룹 좌파가 B그룹 좌파 이익을 추구한다는 A그룹 좌파는 가치를 추구하고 이익을 쫓아다닌다는 그 뉴 이재명 그리고 그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지층에서 빠져나갔다. 그 핵심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가서 이재명이 망하고 있다. 이거죠. 김어준 이야기는. 그런데 뭐 그 말도 부분적으로 좌파만 놓고 보면은 맞는 이야기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른 조사 다 그렇게 나옵니다. 중도층이 이재명에게 실망해서 빠져나가고 우파 중에서도 그래도 이재명에게 기대를 그나마 걸고 있었던 분들도 빠져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김어준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 지지층 중에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지지율을 받쳐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심각하게 당청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 같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합니다. 전당대회 끝나면은 누가 이기든 완전히 심리적 분당 사태로 가고 그게 나중에 총선이 다가오면서 물리적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죠. 그런데 무슨 지지율 떨어지는 걸 우리 힘을 합해서 이재명 다시 띄워보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갈 때까지 다 갔죠. 좌파 양쪽 진영은. 그러면서 김어준이 하는 말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 좌파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리얼미터 일간으로 41%까지 떨어져서 지난주 금요일 하루 거를 보면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3자를 찍게 생겼다. 3자. 잘못하면 3자를 찍게 생겼다. 30%대 내려간다는 거죠. 이재명 지지율이 30% 추락할 수 있다. 일종의 경고를 보낸 건데 언론도 30%대 추락에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 아마 최근에 언론이 급격히 이재명과의 허니문을 좀 다 깨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좌파에서도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눈치 빠르게 보는 건가요? 자, 문화일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40%선 위태. 소신 정책 사이 고심 커진다. 우선 뭐 소신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죠. 이것은. 어쨌든 문화일보도 이재명 지지율 40%선이 위태해졌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서울 그리고 고령청 반발. 사실 그 서울에서 강남에서 한 30년 전에 이때 젊을 때 집 한 채 이제 샀단 말입니다. 한 3억 정도 주고 이사 한 번도 안 하고 그것이 계속 살아온 그 노년층 이제 은퇴해가지고 노년층이 돼서 수입도 없고 하는데 30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 올랐으니까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 팔 때 엄청나게 돈을 내게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하죠. 투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30년 이상 산 집에 대해서도 지금 세금 폭탄을 던진다고 하니까 이 고령층이 지금 굉장히 반발합니다. 서울의 시민들, 그 대다수, 그리고 고령층들이. 그리고 2030 이탈까지도 지금 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2030 이탈은 여기 또,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사람 하나 있죠. 황희. 이 민주당 삼선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 문재인 때, 이 장관까지 지낸 문체부, 그리고 지금 교통위,
있는 황희 폐기된 버스를 컨테이너 형식으로 뭐 만든다는 거죠.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 참, 너나 잘해라. 그리고 본인의 그 자녀는 뭐 4천만 원이 넘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 그때 청문회에서도 나왔죠. 그러면서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버스 안에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2030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30%대로 이제 돌입을 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30%대 돌입하면은 이거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40%가 무너지는 거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 사태로 탄핵이 쭉 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딱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었죠. 콘크리트 지지층과 그리고 일부 우파 지지층들이 묶여가지고 있다가 이게 40%가 무너지고 30%대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는 탄핵 우파 안에서 막 탄핵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 다음에 20%, 10%대까지 막 갔죠. 그래서 이 30%대 때부터 굉장히 부군 진영에서도 우파 진영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뭐 이탈자도 생겨서 좌파하고 연대해서 결국 탄핵을 막 시켰습니다. 지금 그거를 거꾸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오고 2030 그리고 이 수도권 서울의 이 주택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불공정성 때문에 이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하면은 30%대로 내려오면은 이번에 정청래 쪽에서 당권을 잡든 안 잡든 당연히 이재명과 손절하거나 뭐 차별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재명은 그 자체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추락이 이재명에게는 경고죠, 경고. 완전히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때 초반부터 계속 30%대 박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30% 중후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이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뭐 30번의 이 탄핵을 그 정부 강도들, 검사들 막 탄핵을 하고 예산 폭거하고 그리고 해외만 갔다 오면은 프레임 씌우고 이래서 계속 국정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지지율이 한 40%대만 돼 있었어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자, 그러니까 이 30%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최순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재명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막 흔들렸다기보다는 이재명 본인 때문이죠. 이재명 본인이 이 지지율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재판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실력이 없으니까는 부동산 정책 내놓는 것마다 전부 다 국민 부활을 지르는 그 상황이고 코스피에 올인하느라고 막 상법 개정하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게 그 국제적인 환경도 있고 또 뭐 반도체 그 화학이니까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뭘 할지 그거 먼저 생각을 하고 재투자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니까 그 이재명 리스크가 이재명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은 태생적인 한계, 재판 5개, 태생적인 한계, 실력 부족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8.17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좌파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무슨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그런지 이재명의 홍보 책사라고 불리는 이 김상호 순추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경기 성남 공보라인의 맡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홍보라인을 지금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이 아무리 잘못해도 포장을 잘 해야 되는데 잘했다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춘추관장, 이 보도지원비서관이죠. 그걸 출입 기자들 한 300명 이렇게 관리하는 춘추관장 이제 갈아치우고 아마 이제 뭐 홍보라인 다 손 볼 것 같다고 지금 그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나를 제대로 포장을 못해? 그래서 이제 홍보라인 가겠다는 건데 갈아봤자 이재명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생적 한계들 때문에 지지율 반등은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금 위험한 순간이 이재명이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